땡땡땡 시니어 홈트 파트 1. 집에서 매일 실천하는 건강 습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 같은 날씨엔 관절이 뻐근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가만히 있다 일어나면 무릎이 찌릿하고 양치할 때 허리도 자꾸 굽고 불편하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예전엔 별일 아니었는데 요즘은 작은 움직임도 신경이 쓰이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몸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숨이 찰 정도로 뛸 필요도 없고 관절에 부담 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려보세요. 발끝을 세우고 셋, 넷 정도 세고 천천히 내려놓고 양쪽 번갈아가며 10번 반복해보세요. 무릎에 무리 없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걷는 것도 편해져요. 또 벽이나 식탁에 손을 대고 까치발 들기 5가지 세며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놓기.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다리 쥐도 덜 나고요. 그리고 양손 툭툭 털고 어깨를 앞뒤로 5번씩 천천히 돌려보세요. 긴장됐던 어깨 목까지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3가지 동작만 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져요.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운동하면 숨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게 내 몸 챙기는 게 진짜 운동 같다고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이제 우리는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할 시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기, 식사 후 다리 들어 올리기, 자기 전 어깨 돌리기. 이 3가지만 습관돼도 내 몸은 확실히 반응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서 내 몸을 돌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지금 내 몸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앞으로는 내가 챙길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움직임으로 나를 돌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꾸준히 해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니어 홈트 파트 2. 관절에 무리 없는 하루 루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하루 중 언제 이런 동작들을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루틴을 만들면 훨씬 더 지속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를 쭉 펴며 어깨 돌리기를 5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창문 앞에 서서 햇빛을 살짝 쐬고 까치발 들기를 10번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지죠. 점심 먹고 나서는 소파에 앉아서 양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너무 높이 들 필요 없이 천천히 들어서 몇 초간 유지하고 다시 내려놓기를 10번씩 반복해보면 무릎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걷는 게 더 수월해질 거예요. 특히 의자에 앉은 채로 하니까 넘어질 걱정도 없고 부담도 적어요. 혹시 TV 보시면서 1시간 넘게 가만히 앉아 계셨다면 그 중간에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털고 어깨를 돌려보세요. 그렇게 자주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뻐근함이 훨씬 줄어들어요. 자주 움직이는 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저녁 시간에도 짧은 루틴을 만들어두면 좋아요. 자기 전 양손을 털어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내리면서 심호흡을 2번 정도 해보세요. 그 다음엔 손바닥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려서 가볍게 몸을 늘려보면 하루 동안 수고한 어깨와 허리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동작들을 하루 10분씩만 실천해도 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은 3분, 내일은 5분.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내 몸은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의심하셔도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해보면 달라집니다. 몸이 정말 반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덜 차고 오래 걸어도 덜 아프고 그런 변화가 천천히 다가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건강검진에서 숫자 하나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프지 않고 잘 걷고 잘 앉고 잘 자는 게 진짜 건강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면 그 다음 날이 기다려지고요. 나를 위한 시간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나이 들수록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친구니까요. 잘 달래주고 잘 보듬어주면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손목이나 발목 같은 자주 쓰는 관절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생활 동작과 마사지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보다 더 가벼운 내일을 위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움직임으로 내 몸을 돌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시니어 홈트 파트 3 손목과 발목을 위한 관절 살림 운동. 지난 시간까지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다리 운동과 하루 루틴을 함께 해봤죠.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손목과 발목처럼 자주 쓰이면서도 자주 아픈 관절을 편하게 해주는 동작들을 같이 해볼 거예요. 특히 손목과 발목은 나도 모르게 혹사시키기 쉬운 부위라서 하루 한두 번만 풀어줘도 통증이 확 줄어요. 먼저 손목부터 시작할게요. 손을 앞으로 뻗은 다음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반대편 손으로 손등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손목이 당기는 느낌이 오면 그 상태로 5초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이번엔 손가락 끝을 당기듯이 잡아 아래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이것도 5초 유지하면 돼요. 그 다음엔 손을 털듯이 양쪽으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손끝에서 어깨까지 피가 도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걸 하루 3번만 해도 손목이 묵직하던 게 훨씬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스마트폰이나 리모컨 자주 쓰시는 분들 손목 통증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 동작으로 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번엔 발목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쭉 뻗었다가 다시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걸 5번 정도 반복하고 끝나면 발을 둥글게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돌려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발목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잠들기 전에도 이 발목 돌리기만 해주면 다리가 덜 붓고 쥐도 덜 나요. 특히 밤에 다리가 자주 저린 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TV 보실 때도 손목과 발목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움직임 자체는 작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은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하거나 친구와 영상통화하며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이 하면 웃음도 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손목 발목 루틴을 아침, 점심, 저녁 중 아무 때나 하셔도 좋고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돼요. 너무 규칙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도 내 몸을 한 번이라도 돌봤다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어떤 날은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운동은 성적이 아니라 반복이니까요. 오늘 한 번 했으면 그걸로 잘하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다음 편에선 어깨, 목 같은 상체 관절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자주 결리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자주 뵐 수 있어요. 여러분의 루틴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니어 홈트 파트 4 목과 어깨를 위한 상체 스트레칭 루틴. 지난 시간엔 손목과 발목을 편하게 해주는 동작들을 해봤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상체, 특히 자주 뻐근해지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루틴을 함께 해볼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거나 TV 보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 드시죠? 그럴 땐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훨씬 줄어요. 먼저 목부터 풀어볼게요. 편하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긴 뒤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선이 오른쪽 어깨 쪽으로 향하도록 유지하면서 5가지 세니다라 그런 다음 다시 정면을 보고 이번엔 왼쪽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좌우로 2번씩만 반복해도 목 주위가 훨씬 가벼워져요. 이제 고개를 아래로 숙여 턱이 가슴에 닿는 느낌으로 당겨주고 그 상태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올리고 이번엔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선은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고 턱을 편하게 늘려보세요. 목 뒤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은 어깨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해주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어깨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굳었던 근육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팔을 크게 원을 그리듯이 앞쪽으로 돌려보고 이어서 뒤쪽으로도 돌려주세요. 가능하면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팔과 어깨를 연결해주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통증이 줄고 유연성이 올라갑니다. 혹시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펴는 동작 기억하시나요? 이 동작도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의자에 앉은 채로 해도 충분하고요. 등이 굽거나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손을 어깨 위에 얹고 팔꿈치를 크게 돌리는 동작도 해볼게요. 이건 어깨 관절을 직접 움직여주는 운동으로 어깨 통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오십견 증상 있으신 분들께 좋습니다. 오른쪽 5번, 왼쪽 5번 반복해주세요. 이 모든 동작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 낮에 틈날 때 하셔도 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 몸을 챙기는 거예요. 하루에 딱 10분이면 충분해요. 어떤 날은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바쁘거나 깜빡할 수도 있지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라도 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운동은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목과 어깨 루틴을 따라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몸이 가벼워지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리와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허리 통증 자주 느끼시는 분들 꼭 함께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돌보신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다음 건강 루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어떤 동작이 가장 시원했는지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해요. 시니어 홈트 파트 5 허리와 골반을 위한 코어 스트레칭 루틴. 어깨와 목이 풀리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바로 허리와 골반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같은 자세로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허리 통증이나 골반 뻐근함을 자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코어 스트레칭 동작들로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눕거나 침대 위에서도 괜찮아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나란히 두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듯이 눕혀주세요. 양쪽 어깨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무릎만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반복하면
골반 주변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무릎 당기기 동작이에요.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아주세요. 허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5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이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볼게요.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다음 5초간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5번만 반복해도 허리 지지력을 높이고 골반 근육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허리를 숙이듯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엉덩이와 허리, 아래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세로 1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해 주세요. 이번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는 동작이에요. 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고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5초 유지한 후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허리 유연성과 회전력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동작들을 하루 한두 번만 반복해도 허리 부담이 확 줄어요. 특히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코어 근육은 이렇게 부드러운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단련됩니다. 복부 힘이 생기면 허리 통증도 훨씬 줄고 자세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루틴은 꼭 아침이나 저녁 시간 아니어도 괜찮아요. 점심 먹고 10분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신경 쓰고 있다는 감각을 매일 한 번이라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습관이니까요.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알려드린 동작들은 거창하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의 나에게 집중해서 해보는 겁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허리를 펼 때도 걷고 앉을 때도 훨씬 편해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에선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무릎 보호 운동과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계단 오를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불편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이어서 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어떤 동작이 가장 시원했는지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께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뵐게요. 시니어 홈트 파트 6 무릎이 편안해지는 관절 보호 루틴. 허리와 골반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가 바로 무릎이에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뻐근함을 느끼셨다면 오늘 알려드릴 루틴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무릎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주변까지 함께 강화하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앉은 채로 하는 허벅지 강화 운동이에요. 의자에 깊숙이 앉은 뒤 등을 세우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린 상태로 5초간 유지하고 내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줍니다. 처음엔 양쪽 5회씩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이 동작은 무릎에 직접적인 압박 없이도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무릎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까치발 들기 동작이에요.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관절의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발바닥이 당기거나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은 가능한 펴주세요. 이 상태로 5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해줍니다. 무릎 뒤쪽 근육과 허벅지 뒤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무릎 굳음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또 하나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이에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다음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고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상태에서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반복해주세요. 이건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이완시켜주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건을 이용한 무릎 마사지 방법이에요. 수건을 따뜻하게 덮인 뒤 무릎 위에 덮고 양손으로 살살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로 손끝으로 무릎 주변을 가볍게 두드려주면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5가지 동작과 마사지 방법을 매일 10분만 실천해도 무릎이 한결 편해지고 걷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무릎을 혹사하지 않도록 하면서 필요한 근육은 꾸준히 자극해주는 거예요. 무릎 자체보다는 무릎을 지탱하는 주변을 함께 돌보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앉아서 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하고 바닥에 눕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 해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훨씬 수월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무릎 보호 루틴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느끼는 손저림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개선하는 팔과 손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밤에 손끝이 저리거나 아침에 손이 뻣뻣한 분들께 정말 필요할 거예요. 꼭 이어서 따라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 어떤 동작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뵐게요. 시니어 홈트 파트 7 손저림 완화와 혈액순환을 위한 팔손 스트레칭 루틴. 무릎 통증은 걸을 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손저림은 일상 속에서 계속 신경 쓰이게 하죠. 특히 밤에 자다가 손끝이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굳은 느낌 드셨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땐 손과 팔 주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움직임들을 같이 해볼 거예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 반대쪽 손으로 손등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손목 아래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상태로 5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아래로 꺾어 당기는 동작을 해주세요. 이건 손목 굳음과 손끝 저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제 손을 털듯이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힘을 빼고 아래 위로 흔들면서 피가 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동작은 팔에 정체된 혈액순환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손이 묵직한 느낌을 줄여줘요. 특히 컴퓨터 마우스나 스마트폰을 오래 쓰신 분들께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다음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양손을 깍지 낀 후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내듯 뻗어주세요. 그런 다음 깍지를 푼 상태에서 하나씩 손가락을 꾹 눌러 펴고 접고를 반복해보세요. 각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여주면 손끝 혈류가 활성화되고 손저림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번엔 팔 전체를 늘리는 동작이에요. 오른손을 왼쪽으로 쭉 뻗은 다음 왼팔로 감싸듯 눌러주세요. 어깨가 들리지 않게 하고
팔 바깥쪽이 당기는 느낌이 올 때까지 유지한 뒤 반대편도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전체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어깨를 활용한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양쪽 어깨를 귀 가까이 끌어올렸다가 힘을 빼면서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해 주세요. 어깨 주변이 풀리면서 팔 쪽으로 이어지는 뻐근함도 함께 줄어들어요. 특히 어깨가 자주 긴장되거나 굳어있는 분들께 좋습니다. 다음은 손끝 자극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엄지와 검지로 감싸듯 잡고 손끝에서 손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가며 문질러 주세요. 혈액순환이 막혀있던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로 손등과 손바닥을 둥글게 문질러주면 훨씬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언제 해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잠깐 하셔도 되고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손과 팔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저림이나 무거운 느낌이 확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동작은 특별한 도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들이에요. 특히 손과 팔은 하루 종일 계속 쓰는 부위라서 조금만 신경 써줘도 변화가 빠르게 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매일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 몸을 돌보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바른 자세 유지 방법과 척추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상 속 습관과 동작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거북목이나 허리가 자꾸 굽는 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어떤 동작이 제일 시원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뵐게요. 시니어 홈트 파트 8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루틴. 손과 팔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일상에서의 불편함도 줄어들죠. 그런데 아무리 손이나 팔을 풀어도 자세가 무너지면 금방 다시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등이 굽거나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자세는 목부터 허리까지 전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은 바른 자세를 회복하고 척추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루틴을 같이 해볼 거예요. 먼저 척추 세우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의자에 앉아 등을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내리듯이 편안하게 놓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코어 근육에 가볍게 힘을 주세요. 허리를 세운 상태로 10초 정도 유지하고 풀어줍니다. 이걸 3번 반복해 보세요. 등과 허리가 스스로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펴는 동작을 해볼게요. 손은 허리에 올리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며 가슴을 활짝 엽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면서 상체 자세가 바로잡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로 5초간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동작을 5번 반복해 보세요. 다음은 앉은 채로 하는 척추 회전 운동입니다. 등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손은 오른쪽 허벅지를 살짝 짚어주세요. 시선은 가능한 뒤쪽을 바라보며 5초 유지한 다음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건 척추 주변 근육을 자극하면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데 좋고 허리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서서 하는 동작도 하나 해볼게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상태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깍지 낀 채 천천히 하늘을 향해 쭉 뻗어주세요. 그런 다음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이며 옆구리와 허리 근육을 스트레칭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척추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고 옆구리와 등 쪽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 세운 상태로 골반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브릿지
동작을 해볼게요. 허리가 바닥에서 뜨고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는 지점까지 들어올린 뒤 5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건 허리 안정화의 효과적인 대표 코어 운동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하루 5번만 해도 자세가 한결 가벼워지고 허리가 탄탄해집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뿐 아니라 배와 엉덩이 근육도 함께 단련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자에 앉은 채로 복부 힘을 주는 동작도 해볼게요. 등을 곧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발끝을 세운 채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건 복부와 허벅지를 함께 단련하면서 허리를 바로잡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동작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하고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한 번이라도 내 자세를 점검하고 척추를 바로 세워보는 겁니다. 몸이 똑바로 설수록 마음도 가벼워지고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 중 하나만이라도 따라하셨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등이 펴지고 걷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루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느끼실 날이 올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면 전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밤에 다리 저림으로 잠 설치시는 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 뭘 해주면 더 편히 잘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떤 동작이 특히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뵐게요. 시니어 홈트 파트 9 숙면을 위한 시니어 밤 스트레칭 루틴. 바른 자세와 척추 라인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뻐근해서 잠을 자주 깨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잠을 위한 밤 스트레칭 루틴을 함께 해볼 거예요. 침대 옆이나 바닥 매트 위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하루 마무리 시간에 부담 없이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몸을 풀어주는 준비 동작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가볍게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양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상체를 서서히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발끝을 꼭 잡지 않아도 되고 허리가 당긴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만 숙여서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허리 긴장을 풀어줘서 자기 전에 하기에 딱 좋아요.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두 다리를 좌우로 천천히 듯이 넘겨보세요. 시선은 정면에 두고 어깨는 바닥에 붙인 채로 다리만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좌우 5번씩 반복하면서 골반과 허리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그 동작은 척추에 쌓인 긴장을 풀어줘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다리 들어 무릎 당기기 동작이에요.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풀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이건 허리 뻐근함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이고 하루 종일 고생한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번엔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벽 쪽으로 올려 벽에 기대는 자세를 해볼게요. 벽이 없다면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도 됩니다. 이 상태로 3분에서 5분 정도만 유지해도 다리 붓기 빠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종아리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잠들기 전 이 자세만 해도 다리 저림 현상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손목과 발목을 함께 풀어보는 동작이에요. 누운 채로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5번씩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도 돌려줍니다. 하루 종일 쌓인 말단 부위의 긴장을 풀고 체온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정리하는 동작이에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배에 손을 올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번 반복해 주세요. 의식적으로 호흡을 내리면 몸이 안정되고 뇌파도 잔잔해지면서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어요. 이 동작까지 마치면 오늘의 밤 스트레칭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 루틴은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정리해주는 시간이기도 해요. 단 10분만 투자해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되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어요. 매일 똑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능한 날에 가능한 만큼만 해보세요. 중요한 건 오늘도 나를 챙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밤 스트레칭 동작들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내일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루틴을 자연스럽게 일상의 한 부분처럼 이어가 보세요. 아마 며칠만 지나면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계단 오르내리기와 일상 걷기에서의 관절 보호 걷기 자세와 발 사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덜 가는 걷기 습관이 궁금하셨다면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어떤 동작이 가장 편안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뵐게요. 시니어 홈트 파트 10 관절 보호를 위한 걷기 자세와 계단 오르내리기 루틴. 숙면을 위한 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가 달라지죠. 그런데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결국 움직임 자체가 중요해요. 특히 걷기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무릎, 발목, 허리까지 모두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걷기 습관과 계단 오르내리기 요령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걷기 자세부터 확인해 볼게요.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가 자연스럽게 굴러간 후 발끝이 마지막으로 떨어져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반대로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내려놓거나 발끝만 치는 걸음은 충격을 그대로 무릎에 전달하기 때문에 피해야 해요. 다음은 무릎과 고관절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걸을 때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부드럽게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 충격이 분산돼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자연스럽게 써주려면 다리를 완전히 벌리거나 모으지 않고 엉덩이 너비 정도로 걷는 게 좋아요. 상체는 살짝 앞쪽으로 기울이되 허리는 구부리지 않고 배꼽에 힘을 살짝 주는 느낌이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등과 허리에 무리도 덜 가고 중심도 더 잘 잡히게 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좋은데 너무 크게 흔들 필요 없고 어깨에서 힘을 빼고 팔꿈치를 살짝 접은 상태로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팔을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상체 균형이 맞춰지고 리듬감 있는 걸음이 만들어져요. 특히 팔을 아예 움직이지 않고 걷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상체와 하체의 연결이 끊기면서 더 빨리 피로해질 수 있어요. 이제 계단 오를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계단을 오를 땐 무릎보다 허벅지 힘을 더 써야 해요. 한 발을 디딘 후 그 다리의 허벅지 근육으로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듯 움직이면 무릎 부담이 확 줄어요. 반대로 발만 빨리 디디고 몸을 덜어 올리면 관절에 직접 충격이 가기 쉬워요. 몸을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손잡이에 의존하면 오히려 중심이 불안해지니까 가슴을 펴고 시선은 한두 계단 앞을 보면서 오르세요. 계단을 내려올 때는 더 주의가 필요해요. 내려갈 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이 받는 충격도 커지거든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 발 뒤꿈치로 쿵 내려 찍지 말고 발바닥 전체를 사뿐히 바닥에 붙이며 내려오세요. 필요하면 난간을 살짝 짚어도 좋아요. 대신 손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 다리가 천천히 지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걷기와 계단 습관은 단순해 보여도 관절을 보호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요. 특히 무릎 수술을 하셨거나 관절염 초기이신 분들은 평소 걷는 방법만 바꿔도 통증이 줄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10분이라도 바른 자세로 걸어보세요. 전보다 덜 아프고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걷기 전이나 후엔 간단한 다리 풀기 루틴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아요.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앞뒤 당기기, 발목 돌리기처럼 하루 5분만이라도 가볍게 풀어주면 관절 피로, 누적을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분들은 꼭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많이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속도보다 자세, 지속 시간보다 정확한 움직임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질수록 몸이 스스로 바른 자세를 기억하게 돼서 더 편해져요. 걷기는 매일 하게 되는 기본 움직임이니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묻는 호흡법과 폐 건강을 위한 간단한 숨쉬기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자주 찬 분들, 호흡이 얕고 깊게 쉬는 게 어려운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어떤 자세가 특히 도움이 됐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뵐게요.